안녕하세요. 대업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7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연휴가 끝나고 오늘 장 간만에 다시 열렸는데 시장 자체는 좋았으나 파도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발표가 앞둔 상황에서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상황으로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적 발표가 5월 15일 오늘 장이 마감됐으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거래일수로 따지자면은 6거래일 이내로 이제 발표해야 될 시간이 이제 앞으로 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적과 현재 사법 리스크가 두 개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부분이 결국에 기회이자 리스크라고 좀 생각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두 번째 내용에서 이 실적과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가능성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 부분은 그냥 좀 편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좀 담아서 말씀드릴 거고, 오늘 영상에서 좀 객관적인 자료들, 이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내용에서 키워드 간략으로 해서 파도에 어떤 부분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키워드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에 마지막으로 한다면 앞으로 주가 방향성은 이 두 가지 내용이 결국에 하나의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실적과 사법 리스크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도 거기에 따른 움직임을 펼쳐 보일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키워드, 뉴스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포인트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있었던 부분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엔비디아랑 AMD가 미국 증시 시장에서 이제 큰 폭을 다시 상승을 나오면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 금리 관련해서는 지금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 이슈. 왜냐하면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라고 해서 시장이 많이 또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금리 인상이 아니고 이제 인하 다시 기대감이 좀 부풀어 가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증시 전체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아마 좀 인하 기대감, 그 다음에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라는 내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 변동폭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결국에 이 9월에 있을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저는 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11월 미국 대선 앞에 있는 FOMC 회의가 9월 달에 한번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 대선 전에 금리 인하 정책을 한번 펼치면서 표심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9월에 한번 FOMC 때 금리 인하를 한번 할 거고, 그 시점에 앞선 6월이나 7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앞선 시점에서 시장의 반응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전에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6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4월 달에 시장에 이제 하락이 나왔다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텀이 한 두 달 정도 앞선 시점으로 해서 시장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9월 FOMC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7월, 좀 더 빠르면 6월에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메모리 시장이 이제 초강세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메모리가 결국에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첫 번째는 D램으로 나눠져 있고, 두 번째는 낸드. 우리가 파주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시장은 결국에 이 낸드 쪽과 관련된 시장을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SSD 컨트롤러 자체가 이 낸드가 결국에는 이 낸드와 SSD 컨트롤러 합쳐서 이제 파주가 만들고 있는 SSD를 만들기 때문에
이 시장이 결국에 매출을 발생할 수 있는 전방 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이크론이 미국 반도체 회사 중에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서 어떤 키워드를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되냐면, 메모리 시장이 1년에서 1년 반 동안 전례 없는 강한 전망이 예상이 된다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이 내용도 이제 같이 오늘 상승에 전반적인 시장 상승의 포인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메모리 시장이 왜 이렇게 상승을 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례 없이가 이 문장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전례 없이 강한 전망이 이끌 수 있는 테마가 결국에 이 AI가 이끌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AI를 구동하기 위해서 처음에 HBM이 이제 시장에서 관련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 HBM에 들어가는 디램으로 시작을 해서 시장 상승이 나왔었고, 이 AI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뭐 학습, 추론, 연산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졌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나 그 다음에 AI용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였고, 여기서 지금 SSD 관련된 저장 사용량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이 시장 영역인데, 결국에 이 디램과 SSD 관련된 AI 시장이 일으키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이런 강한 전망이 예상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파도에 대한 전방 산업의 미래는 아주 밝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뉴스 기사를 보고 넘어가자면은, 아무래도 이 디램과 낸드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이끄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그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수요보다도 지금 시작은 가격이 이끄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 가격 상승이 결국에는 매출이나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는 핵심 포인트다라고 봤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나 업황 분위기가 그 주요 제품을 팔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낸드 가격 상승률이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1분기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분기 낸드 가격 자체도 가격 인상이 많이 상승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만큼 상승이 더 이루어진다는 것은 수요에 대한 기업에 대한 수요를 좀 더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최소 13에서 18%였었는데 이게 2% 포인트 정도 상향시킨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 3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파도와 관련된 낸드 SSD 시장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좀 뭐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자면은, 실적이 이제 5월 15일 정도까지 발표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주담이랑 좀 통화를 하면서 뉘앙스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통화를 했지만, 지금 전화기를 좀 꺼져 있는 상태여서 내일 오전이나 점심 먹고 나서 중간중간에 계속 좀 통화를 해보고, 이 주담에 이 대화할 때 어감이나 뉘앙스 정도를 좀 파악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좀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되는 대로 제가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좀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실적 기준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작년 실적보다 악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이라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뭐 크게 변동사항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적 적자폭이 많이 감소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바닥이라는 시그널이라고 감지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실적이라는 리스크가 제거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강한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은 23년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차이 나느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제 없을 가능성이랑 그 다음에 문제 있을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한 80에서 90, 그 다음에 문제 있을 가능성은 많게는 20%에서 10% 정도 확률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SK 하이닉스 수사하는 것 자체가 파두와 실적을 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뉴스 기사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파두가 실적 제출을 했었을 때 고객사, 주요 고객사에 대한 예상 매출액 근거로 가지고 실적 매출을 냈던 부분, 그리고 그 당시 때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공식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수 없었다는 부분 점을 고려를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1, 20%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고려하지 못한 리스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런 확률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사법 리스크가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결국에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지금 당장에는 저는 차트 보는 게 좀 크게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랑 사법 리스크, 이 리스크가 제거가 되고 나서 추가 매수 계획이나 대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미 주가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많이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 주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실적이랑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하락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때도 실질적으로 전저점을 이탈을 했을 때 엄청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을 발생을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 실적과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한번 점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다. 실적과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서 당분간 이 파도라는 종목의 주가의 방향성을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반박해 주시면은 반박해 주시는 분의 의견이 맞으니까 뭐 크게 개의치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오늘 영상을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나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 영상을 준비를 할 때 참조해서 그 내용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